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광주시와 정부가 대립하게 된 데다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마저 구속되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주선, 백이훈 두 의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반면에 백이훈 의원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비던전 1호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획 예방정비에 들어갑니다. 앞서 갑작스런 고장으로 한비던전 6호기도 발전이 정지된 상태여서 전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업자와 성매수 남성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된 업소들은 경찰 단속을 피해 새로 생겨난 업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러시아 카잔 유대회가 폐막하면서 이제 유대회 공은 광주로 넘어왔습니다. 때마침 광주에서 북한 청년들이 참가하는 UN 스포츠 행사가 열려 2015년 유대회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포츠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UN 스포츠 행사가 광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유대의 조직위와 UN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19개국에서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간 진행됩니다. To be a privileged role model to bring these good positive moments to your country. 여기에는 북한 청년 3명과 인솔자 1명이 참가했습니다. 2006년 6.15 민족 통일 대축전 이후 7년 만에 북한 손님들이 광주를 찾은 겁니다. 체육관습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배우고 개발과 평원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맞춰 유대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대기 전달과 엠블럼 공개, 카운트다운 점등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대학생 선수들이 와서 자기만의 열정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각 분야의 거장과 청년들이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이른바 에픽스 포럼도 유엔과 조직이 공동 주최로 개막됩니다. 이처럼 광주 유대회가 공식 일정에 들어갔지만 참석이 예정돼 있던 김윤석 유대회 사무총장은 검찰에 구속되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을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광주시와 정부가 대립하게 된 데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마저 구속되면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8,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확보 가능한 예산은 절반가량인 4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추가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파문으로 광주시와 정부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회 개최를 계기로 도로와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제사회 속에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국가나 국가 신망도 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유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원적이면 민간 기업의 참여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민간 스폰서십을 통해서 현금 지원이 확실한 금액은 10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다 김윤석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은 대회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과 사격 경기장 건설, 유대회 참가자 항공료 지원 등의 문제를 김 총장이 독점적으로 틀어지고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 협의해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만 조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려 속에 내년에는 3개의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2천억 원이 일제히 투입돼야 할 형편이어서 광주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적인 멘토와 젊은이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에픽스 포럼이 오늘 열립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와 UN 스포츠개발 평화사무국은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환경과 평화, 문화와 스포츠 등 각계를 대표하는 세계적 멘토와 국내외 대학생 500여 명이 참가하는 에픽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UN 스포츠 대사인 테클라 롤로프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씨 등 7명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2명이 어제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 선고 결과가 반대로 나와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주선 의원과 백이온 의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박주선 의원의 표정이 밝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돌려보낸 사건에서 박 의원이 동작 모임에 참석해 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인정해 2심 판결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동장 투신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이 사건에서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필 규정이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야만 된다 생각할 때 그동안의 정치 파란만장한 역경을 또 생각할 때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열린 민주당 백이원 의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김모 씨에게 법정 비용 외에 돈 3,500만 원을 준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령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의원도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절차 착오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을 뻔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고를 해야죠. 저는 승고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상고를 해야죠. 백이윤 의원의 경우 본인이 상고 의지를 밝히고 있고 박주선 의원의 경우 검찰이 상고를 검토하고 있어 두 사건 모두 대법원까지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원 예비비 편성의 근거가 되는 예산회계 특례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한 특례법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장병환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3공화국 이래 매년 4천억 원의 예비비를 지원받아 특수활동비로 운용하면서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이중특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정식으로 국교를 맺은 지 21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주 전남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여전히 중국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가 텅한쥔 광주 중국 총영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21년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을 광주 전남 지역에 잘 알리기 위해서 총영사 차원에서 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할 계획인 일이 있으십니까? 对于光州啊，全南这个地区的各界人士啊，进行交流的时候呢，我也主动的向他们呢，介绍，中国的历史、文化、经济这个社会，发展这个状况，同时呢，也还这个，通过这个演讲啊，接受这个采访啊，等方式吧，介绍这个中国。 今后呢，我们也还将继续啊，通过这个各种方式吧，加大这个宣传力度，使这个光州全南地区的民众啊，认识一个全面、生动的中国。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 제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비법이 좀 있을까요? 如何通过这个有效的手段啊，将光州全南地区的这个旅游资源啊，向这个中国这个民众啊，这个进行宣传呢？这是这个非常关键的一点。另外呢，就是开发具有这个光州特色的这个旅游资源呢。 进行差别化运作也是这个非常重要的。如果游客呢能够在光州这个感受到呢与这个首尔、釜山、济州这个不同的魅力的话，我想呢会有更多的这个中国游客啊
到这个广州全南来观光旅游。 한중 수교 21년이 됐지만은 중국 자본과 중국 기업들이 광주 전남 지역에 오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광주 전남으로 오게 하려면은 어떤 점이 개선이 돼야 될까요? 这个就它这个原因来说呢，我想一个是呢，韩国的人力成本这个比较高，第二个呢是存在着这个影响企业投资的一些障碍。这个如果呢韩国政府能为来韩投资的中国这个企业提供更优惠的政策，营造呢更良好的这个投资环境，我相信呢将会对中国的企业产生这个更大的这个吸引力。 광주 전남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조선족뿐만이 아니라 중국 유학생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려면은 어떤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我觉得呢，文化交流的关键是要有一种这个开放的心态，要试着这个欣赏对方，互相学习对方的优点和长处，这个包容这个缺点和不足，从而呢这个加深这个双方的相互理解吧，增进呢彼此间的友谊。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은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광주의 경찰이냐는 발언을 한 조명철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책임자인 원세훈 전 원장을 처벌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민주이사 추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비리이사와 구경영전이 야합해 전 청와대 비서관 장모 씨를 이사로 선임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민주이사 추천위원회는 비리이사와 구경영진의 야합과 조선대학교 장악 시도를 막아내고 이사회 정관에 보장된 개방이사 3명과 제대로 된 정의사를 선임해 대학을 지켜나가자고 구성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라며 재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복 치패와 같은 일부 수산물 품목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볼라벤으로 전복 치패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 현장을 찾아 어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조금 더 크면 되는데 11월 달에 이게 출하죠. 진짜 바로 출하 앞두고서. 박 대통령이 방문했던 양식장에서만 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년 뒤 이번에는 고수온으로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해당 양식장은 물론 인근에 있는 일부 전복 치패 양식장에서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복 치패는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입 자체는 지금 보험 자체가 없습니다. 육상 전복에서는 해상만 있고 육상 보험 자체는 없습니다. 전복 치패 등 수산물 종묘는 크기가 1에서 2cm에 불과하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식 재해보험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 품목들을 연차별로 전복 치패 양식장은 전남에서만 500여 곳,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양식 어민들은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어제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체험 활동과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광장에서 진행된 제10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행정,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피크타임 에어컨 끄기와 소등 행사 등 에너지 절약 실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03년 무더운 날씨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하면서 시행됐습니다.
그제 갑자기 발전이 정지된 한빛원전 6호기에 이어 한빛원전 1호기도 정비를 위해 발전이 정지될 예정이어서 전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95만 킬로와트급의 한빛 1호기가 오는 26일부터 발전을 멈추고 예방정비에 들어갑니다. 계획 예방정비는 약 2달 정도 걸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200만 킬로와트급의 전력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한편 한빛원자력본부는 갑자기 발전이 정지된 한빛 6호기의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어제와 오늘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선 뒤 빠른 시일 내에 6호기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업자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한 달 동안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키스방 등 43건의 성매매 관련 업소를 적발해 업주 40명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76명 중 업주는 40명, 여종업원은 31명, 성매수남은 5명이었습니다. 단속된 업소들은 키스방과 원룸 성매매, 출장 성매매 등 경찰 단속을 피해서 새로 생겨난 업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채무 문제를 고민하던 20대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제 오전 7시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빌딩 옆 주차장에 대학생 25살 이모 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차장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휴대전화에 빚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가 있고 1,000만 원 정도의 사채 빚으로 고민해왔다는 유족들의 말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창립 2주년을 맞아 여수광양항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은 물동량 확보와 수익성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가장 큰 화두는 물동량 확보. 이를 위해 북미와 유럽 쪽에 신규 항로를 개발하고 메이저급 선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화주와 선사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물동량 증가의 핵심으로 언급됐습니다. 싱가포르랑도 인센티브를 막 줬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우리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 화물 유치에 집중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적 화물에 대한 그 경제적 효과 때문에 환적 화물 유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측 배후단지의 전략적 육성도 항만 활성화의 선결 조건으로 지적됐습니다. 물류 보관 중심의 기업보다 화물 창출 효과가 큰 기업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측 배후단지에는 제조업 위주로 예를 들면 이제 부품을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이런 쪽으로 제조업 위주로 온다면 이 화물의 회전율이 높아진다면 실제로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항만 인근에 연관 기업들이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신규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지금 땅이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기업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장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빨리 매립을 해서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또 이러한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국고 보조금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섭외단체와 광주시 의회가 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를 막기 위해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광주시 의회는 어제 간담회를 갖고 문화전당 법인화 저지를 위한 대책기구를 오는 29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대책기구를 중심으로 국회 상임위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저지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과자, 라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YWCA가 광주와 순천, 여수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과자, 라면 등 175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결과 54.2%인 95개 제품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25개 제품 중 가격 표시 제품은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어려운 출향민들이나 어르신들을 대신해 산소관리 대행 서비스를 펼칩니다. 농협 벌초 서비스는 전남 22개 시군 90개 지역 농협에서 마을 청년회나 영농회 등이 전담하고 있고 대행 비용은 차량 진입 기준, 작업 내용, 위치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12만 원 수준입니다. 전국